안녕하세요. 책길 소작가 TV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책은 자존감이라는 독입니다. 지은이는 류쌍핑입니다. 류쌍핑은 베이징 사범대학교 심리학대학원 교수이자 임상 및 자문심리학 연구소 소장입니다. 류쌍핑 교수의 연구는 자아와 정체성, 감정장애와 학습장애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심리평가와 치료, 심리상담과 교육을 오랫동안 진행해 오면서 풍족한 삶 이면에 더욱 곪고 있는 현대인의 심리적 고통의 원인을 찾아 자존감을 분석하기 시작했는데요. 자존감은 높을수록 좋다는 기존의 이론에 반하는 여러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 책은 자존감 맹신이 일으킨 오해와 자존감 높이기에 중독된 원인, 그로 인한 잘못된 심리치료와 잘 알려지지 않은 낮은 자존감의 힘을 역설한 책입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벗어나지 못하는 악몽이 있다. 바로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의식중에 자신이 남보다 어떤 점이 나은지 부족한지를 생각하거나 대부분의 고민과 행복이 그런 비교에서 비롯된다면 당신은 이미 비교가 몸에 밴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자존감과 관련된 곤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자존감에 중독된 것이다. 건강한 자존감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반문한다. 비교는 기본적인 거 아닐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면 기쁘고 만족스러운 게 당연하지 않아? 이들에게 인생의 의미는 나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으스대는 데 있다.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모두 똑같을 것이라 여긴다. 다만 이런 목표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건강하지 못한 생활 방식일 뿐 보편적인 가치관이라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자존감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 물론 그들도 자신과 타인을 비교한다. 남보다 우월하지 못하면 우울해하고 우월하면 기뻐한다. 그러나 이들의 비교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들은 타인과 비교하는 것에 크게 관심이 없으며 타인을 이기는 것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보지도 않는다. 그들에게 비교는 그저 일의 결과일 뿐이며 삶의 궁극적인 의미가 아니다. 그들에게 삶이란 독특하고 개성 있는 꿈을 실현하는 일이다. 그리고 꿈이란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온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소망과 흥미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이 모두 동등한 존재로 독립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믿고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자존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타인을 그저 내 삶의 관중이나 경쟁 상대로만 바라본다. 자존감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심리적 욕구를 대부분 효과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다. 이들에게 삶은 매우 간단한 일이다. 그들은 많은 친구를 사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간다. 또한 자신의 자주성, 능력, 사랑에 관한 욕구도 만족시킬 수 있다. 남이 본다고 해서 더 힘껏 일하거나 허물을 감추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면서 웃어야 할 때 웃고 울어야 할 때 운다. 이들에게 타인의 존재는 어떠한 부담도 아니다. 타인은 길동무이거나 동반자이며 나아가
조력자이자 협력자다. 반면 자존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종종 이런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그들은 가족관계에서 받은 상처나 그 밖에 다른 원인으로 인해 타인의 존재를 위협이나 장애로 받아들인다. 타인은 나를 비우는 존재이거나 냉정한 평가자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다. 타인은 곧 지옥이다.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고 위치를 매기는 습관에서 벗어나 자존감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거의 모든 심리적 문제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많은 심리적 문제가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나는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다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서로 비교하는 일이 참을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일이 된다면 사람들은 진정한 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에너지를 그 꿈을 실현하는 데 오롯이 쓸 수 있고 끈기 있고 너그러우며 온화하고 안정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또한 자아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내면적 접근을 통해 독립적이고 친화적이며 자주적인 안전적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주도적이면서도 남에게 순응할 수 있고 확고하면서도 융통성이 있는 내면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누에고치가 화려한 나비가 되듯 더욱 완전하고 충실하며 폭넓은 인간으로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괴로움을 안고 살아간다. 그들은 자신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처럼 자신감이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높은 자존감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높은 자존감을 추구할수록 오히려 자존감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자존감을 추구하는 것은 일종의 역설이다. 아무리 얻고자 해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불행한 사람일수록 행복을 갈망하지만 그럴수록 행복해지기는 힘들다. 행복은 만족감을 높인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심결에 느끼는 것이다. 행복을 의식적으로 손에 넣으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더 멀어진다. 높은 자존감을 목표로 삼는 것은 버스를 잘못 타는 것과 같다. 버스가 빨리 달릴수록 목적지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높은 자존감을 추구하면 심리 건강에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정서의 불균형이다. 높은 자존감을 추구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높은 자존감에 집착하는 이들에게 성공은 단순히 일의 성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공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 실패할 경우 나는 실패했어에서 끝나지 않고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열등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력하는 분야에서 성공하면 긍정적인 감정은 급격하게 강해지지만 실패하면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당해버린다. 누구든 성공에 집착할수록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는데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모든 에너지를 오롯이 쏟아붓는 것은 위험하다. 자주성이 저하된다. 진정한 심리 건강은 자주성에서 나온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자유롭고 주도적으로 실현해 나갈 때 비로소 건강한 심리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공부하면 스트레스와 긴장에 시달리게 된다.
자발적으로 원해서가 아니라 나쁜 성적을 받을까 봐 두려워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진정으로 자신이 원해서 공부할 때는 즐거울 뿐만 아니라 할수록 만족감도 커진다. 성적보다 학습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얻는 즐거움을 만끽하기 때문이다. 셋째, 실력 향상에 저해가 된다. 높은 자존감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실력 향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실수, 실패, 비판, 부정적인 평가가 실력 향상의 계기가 아니라 허영심 때문에 자아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뿐이다. 넷째, 원만한 대인 관계에도 저해가 된다. 자존감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는 데 방해가 된다. 자존감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은 자신이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들의 인생 목표는 남보다 우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욕구와 감정은 무시해버리고 타인을 경쟁자로만 여기며 타인과 소통을 회피하려고 한다. 이런 행동은 대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섯째, 심리 건강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타인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높은 자존감을 추구할수록 우울감은 오히려 더 커진다. 자존감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일의 가치를 과장하고 자신의 전체적인 가치로 확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특정 분야의 성과에 의존함으로써 유지되는 조건부 자존감은 안정적이지 않으며 실패하면 커다란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 여섯째, 효율성도 떨어진다. 높은 자존감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위협받으면 자신이 상처 입지 않는 데만 모든 신경을 쏟아붓는다. 이 때문에 문제 해결이나 객관적인 목표를 우선시하기보다 자신이 손해보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대표적인 예가 일을 미루거나 아예 회피해버리는 것이다.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실패해서 창피를 당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성공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높은 자존감 추구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 완벽하고 이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라.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흑백 논리로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자신의 단점에만 주목하지 말고 장점에도 적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긍정 심리학에서는 자신의 장점에 주목해서 그것을 발휘하라고 조언한다. 또한 자주성과 주도성을 기르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자존감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좋아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자기 평가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며 사소한 득실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 평가나 이상적인 기준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하고 싶고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안정된 자존감을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입니다.